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지금 굉장히 눈도 충혈되고 한데 그래도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뭄의 단비같이 지금 코레일, KTX, SRT 열차 승무원이 이제 채용이 떠서 제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영상을 촬영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항공사 채용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무 자체가 대고객 서비스, 안전 서비스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승무원이 하는 일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지만 또 열차 승무원이 되었다 칩시다. 결국에 객실 승무원, 항공사 승무원 못 됐다 치더라도 이 열차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업이죠. 코레일. 그렇기 때문에 잘릴 염려도 없고 계속해서 일단 내가 삶을 영위하고 평생도록 내 명예퇴직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막 편집을 전혀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영상이 꽤 길 것 같은데 이걸 빨리 감기 이렇게 해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저랑 이렇게 채용을 함께 만들어 간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내용도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이력서 부분 항목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저랑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실제로 제 학생들이 꽤 많이 지금 SRT, KTX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긴 한데 면접을 본 학생 중에서 떨어진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100%라는 말이죠. 그만큼 서류가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일단 면접장에 가면 준비된 지원자, 이력서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에서도 그 준비된 지원자는 분명히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넣어보지 마시고 이왕 넣는 거 서류 합격해보겠다, 면접 가면 최종 합격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RT 승무원과 KTX 승무원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같은 승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열차 승무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달랐는데 지금은 SRT 또한 코레일 소속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좀 급여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검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당이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열차 승무원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육아휴직, 이제 출산 육아휴직이 3년이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공기업이죠. 절대 잘릴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노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 협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처우나 이런 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열차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무원보다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약 200만 원 정도대로 책정이 된다라는 부분,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은 연령대 한번 살펴볼게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 제한이 좀 크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이 들어간 케이스 SRT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25, 그리고 여자 나이로 최고 많은 나이가 36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입이고요. 실제로 28, 9살이 가장 많고 스펙은 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진짜 토익부터 학력 이런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 부분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력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항공사 지상직 경력부터 항공사 승무원도 굉장히 많고요. 4대 보험되는 여러 아르바이트, 백화점 판매 경력, 일반 회사, 안내 데스크 등 정말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경우에도 2년제도 있고 진짜 아무 상관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도 진짜 안 분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서류상에 적혀지는 부분 그리고 면접에서 보여지는 부분 이 두 가지로 합격을 당락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TX에 다니는 제 학생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보면 나이대는 또 23세부터 34세까지 나이 제한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력은 대부분 4년제가 많다고 합니다. 2년제도 포함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 스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사실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통역사랑 인솔사 자격증,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경력은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력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실한 건 여러분들 굉장히 자소서를 포함한 이력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 경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레일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채용 개요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객 안내 승무원 보면 서울, 부산, 익산, 수선 SR이고요. KTX 같은 경우에 서울 17명, 부산 6명, 익산 2명, 수서 6명 해서 총 31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명수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준비된 지원자는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20몇 명 최종 합격했죠. 그중에서 제가 3명을 합격시켰는데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지금 항공사 공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자소서나 면접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 채용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쫙 보시면 되겠고요. 학력,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여러분 채용 원칙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쫙 보면 될 것 같고요. 학력, 성별 제한 없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내려오면 채용 절차. 일단 특이사항은 면접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한 번 안에 여러 가지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서류 심사, 자기소개서, 교육상, 경력상, 경험상, 자격상, 기타 가점상. 자, 이 부분이 총 100점으로 아마 환산이 될 겁니다. 면접 심사, 면접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심층 면접 또는 토론 면접 진행.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서 자기소개하고요. 토론 면접 보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 7, 8명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주제가 아마 종이에 주어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 롤플레잉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롤플레잉 또 열심히 준비한 분들은 그냥 껌일 거예요. 정말 쉬울 거예요. 근데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베이팅, 토론이라는 거 경청 중요하겠죠, 일단. 그리고 증빙 서류. 일단은 특이사항은 공기업이에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자유를 주되 여러분들이 적는 모든 부분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보수적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증빙 서류 검증이 일단 확실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다. 당연히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서류 검증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조회하고요. 그리고 나고 조회하고 나서 문제 없으면 이제 뭐 합격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뭐 굉장히 한, 둘, 셋, 넷, 다 여섯 단계로 놔뒀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서류, 면접, 신검, 합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검할 때 서류 검증하는 거고. 자, 일단 서류 심사. 자소서가 40점 만점이에요.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사항 20점, 자 경력사항 20점, 경험사항 20점. 그리고 자격상, 필수 자격증 소지 유무 이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도와 직무 연관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공기업이고 NCS 면접이에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마 이 객실 승무원과 관련된 이 정보 내용이 있는데 이게 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서 아마 따온 걸 그대로 여기 업로드 해뒀더라고요. NCS 면접 뭡니까? 테리쌤 전문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객실 승무원. 참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요. 열차 승무원을 뽑는 건데 실제 비행기 객실 승무원을 뽑는 그 기준이랑 동일합니다. NCS를 지금 직무능력 표준을 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승무원을 준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열차 승무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면접에 100점 100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NCS 관련된 파일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아마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자세히 읽어서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특징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과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고 안 되네. 고객 안내 승무원 PDF 파일이라고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고객 안내 승무원 이렇게 해서 채용 분야 해서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일단 뭐 간략하게만 보자면 능력 단위, 객실 서비스 뭐 하는지 나오고요. 직무 수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공기 승무원인데 사실 열차 승무원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 지식도 사실 뭐 너무나도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어떤 게 있다라고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필요 기술 이 부분이 조금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상황 판단 능력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 기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직무 수행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떨까 할까요? 뭐 이 객실 승무원과 굉장히 어울리는 성향들을 하나씩 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기에 참 들어맞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자세히 보고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일단 한 가지라도 항목 미작성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니까 참고하시고요. 교육사항. 일단 교육사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나온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은 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서비스 강사 자격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도 있을 거고 그냥 어떠한 공식된 기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걸 인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은행제로 그 항공 서비스 이수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 교육사항에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적 증명서, 교육증, 수료증 제출이 가능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력사항, 경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일단 직장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직무와 연결이 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일단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되어서 지원 직무 6개월 이상 업무 수행.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1년 이상이면 좋은데 6개월 이상부터는 경력이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1년에서 2년이 넘어가고 2년에서 3년 그렇게 연 단위로 잘리는 거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력자 당연히 경력 증명서 내야 되고요. 재직 증명서도 낼 수 있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산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레일 승무원 지금 SRT, KTX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사항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냥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 라운지에서 근무한 친구도 있고 카지노에서 근무한 친구도 있고 일반 뭐 항공사 지상직 근무를 했던 친구도 있고 정말로 그냥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 객실 승무원 아까 NCS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내가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1대1로 맨투맨으로 하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수업 진행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가 정말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경험사항. 일단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 대외활동 여러분들이 따로 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동호회도 되고 여기 보면 연구회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경험사항은 우리가 참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 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마음껏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위원회 평가 전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 선발 인원 3배수를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접만 가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어렵다. 근데 서류 합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꼼꼼하게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진짜 중요한 건 이력서에서 여러분들 절대 한 항목도 빼지 마십시오. 무조건 다 채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이 뭐랄까요?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득 채우세요. 가득.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 면접.
직무에 대한 관심, 직무를 잘 알아야 되고 전문 지식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NCS 관련된 거 아까 그 파일 잘 봐야 됩니다. 응용 능력, 의사 발표와 이제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애티튜드죠. 상식 얼마나 뭐 잘 알고 있는지, 창의력, 의지력,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윤리의식, 굉장히 또 도덕적인 사람을 본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 7가지 항목을 5단계로 계량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매우 우수하면 20점, 매우 미흡하면 4점. 그런데 이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지원자라 생각해서 탈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동점자 발생했을 때 기준, 이거 좀 재밌어서 한번 볼게요. 1순위 일단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취업 지원 대상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 위한 장애인,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순위가 이제 면접 심사죠. 우수자 면접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 4순위가 서류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이건 여러분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같은 부분도 나오고 굉장히 투명하고, 일단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 공기업은 그냥 너무 자세히 그냥 지원자를 배려해서 모든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3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서둘러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원하러 가기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력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지원하기 들어오면 지원 분야 하시고 근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그냥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지,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주소가 어딘지 이런 거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울 살아도 익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부산이라도 서울 지원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확률 싸움이니까 좀 머리 잘 굴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으셔야 되고, 이제 교육사항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류 제출 필입니다.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혹은 학교 이외 기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격증, 수료증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을 자세히 또 적게 된다면 적어주십시오. 그런데 뭐 자소서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딱딱딱 볼 수 있게끔 좀 설명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숫자를 붙여서 탁탁탁탁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왜? 면접관이 물어보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경력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지원 직무 관련 경력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걸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풀어 쓰세요. 여러분들 그 NCS 그 관련된 내용 가보면요, 파일 승무원이 하는 일을 정말 주르르르 정말 많이 나열해 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사항도 학교명 또는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이 지원 부분 직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 칩시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런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 대고객 서비스를 열차에서 수행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배려와 희생정신, 이런 안전 업무 수행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연결이 된다라고 뭐 이 정도는 기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자소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안 되고 간략하게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자기소개서입니다. 600자고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채우세요, 여러분들.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목 같은 경우는 꼭 넣으면 좋겠다. 근데 제목이 너무 튀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정직한데 임팩트 있는 그런 자소서가 제목이 굉장히 힘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판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이런 채용 서류하는 인사팀이 봤을 때 글이 별로면 뽑히지 않을 거예요. 뭐 10,000개 중에서 200개만 뽑아서 봤을 때 별로인 건 날리고 괜찮은 것만 뽑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정성 들여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항목부터 쫙 볼게요. 일단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원활히 소통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소통이죠, 소통. 소통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팀 플레이죠. 팀 플레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만든 사례를 이야기해라. 사실 뭐
학과 동아리, 학과 생활, 아르바이트, 팀 과제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받게 됐어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도저히 잡히지 않아. 그런데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와 다른 생각 이야기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미 이야기가 맞는 거지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막막할 것만 같았던 그 프로젝트를 완성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회장을 하면서 마주하는 안건들, 학교 내 문제들이 너무 많아. 혼자서 할 수 없어. 그런데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방향 나아가고 교수님께 칭찬받고 공로상 받고 표창 받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내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론 내가 팔로워 혹은 적극적인 서포터 이런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 내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경청을 하고 하는 행동 과정들은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이번 항목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이거 딱 보는 순간 우리 학생들, 스튜어테디 학생들 알 거예요. 뭐예요? 실패 경험이죠. 실패 경험. 크고 작은 실패 경험, 내 인생에서 실패 경험. 일단 최근 5년간이기 때문에 뭘까요? 성인이 된 이후 것들을 좀 원한다라는 거 감 오시나요? 꽤나 큰 실패 경험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란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했고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정말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기대 못 미치는 그 나름의 아픔, 좌절 이게 바로 실패죠. 하지만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과정이고 성장 과정이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 성격, 앞으로의 그런 직무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 열차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관들이 이 항공사 승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열차 승무원에 대한 확신은 좀 그 포부나 이런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마지막 항목에서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굉장히 단발적으로 지금 지원해보는 지원자가 아닌 어떠한 비전과 나의 목표와 이런 좀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 공기업에서 죽을 때까지 철밥통 하겠다라는 그런 좀 포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냐. 이거 그냥 굉장히 그냥 어떻게 썰어 다 알려줘 버렸어. 굉장히 친절해요. 일단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 경험. 내가 어떠한 뭐랄까 내가 학과에서 동아리에서 팀 활동을 하면서 있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직장 경력, 직무, 어떠한 아르바이트든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객실 승무가 연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직무 경험에서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인이에요. 그러면 팀원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혹은 고객과의 컴플레인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서 행동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당연히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글을 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해 나아가느냐라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학점, 장학금, 수석, 차석 이런 게 있을 거고 업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직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칭송을 많이 받는다, 컴플레인 없이 한다, 또 뭐가 있을까?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판매왕이 한번 돼본다. 화장품 판매도 마찬가지고.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이런 행동을 했는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공한 사례, 성취한 사례, 무언가 하나의 결과를 얻은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과 그 행동 과정이 또 한편으론 문제 해결 능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입사업 포부와는 별개로 이 코레일 승무원이 되었을 때, SRT, KTX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어필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서비스 경험이 있다면 서비스 경험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와 어떤 노력이에요. 그리고 달성까지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시행착오, 이런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네요. 일단 객실 승무원으로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1번. 그리고 그 소통은 팀플레이 하기 때문이죠. 2번. 이런 실패, 시행착오 쉽지만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코레일 승무원, KTX, SRT 쉽지만은 않을 거다. 실패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 3번.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 대고객 업무 쉽지 않을 거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 봤던 것 같은데 코레일 승무원에게 뭐 욕을 했다던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승객이 1심 재판에서 뭐 형을 받았던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도 되게 많이 들어먹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 검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욕 들어먹을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항공기 승무원도 똑같아요. 지연 연착하면 다 내 탓이니까.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에 본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좀 베스트, 어떤 성공 이런 게 해봤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노력형 인간 이거 좀 보고자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 좀 핵심이 또 여기 마지막에 나오네요. 핵심이 이건 사실 뭐 항공사 승무원 준비한 분들은 항공사 승무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코레일 뭐랄까 이 열차 승무원으로 연결해서 입사업 포부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사실 해외여행 가면서 이렇게 객실 승무원 이렇게 눈 뜨게 된다 이런 거 많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춘 네일로 이런 티켓, 저도 옛날에 네일로로 막 전국 팔도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또 스토리텔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응시하는 직무 관련한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열차 승무원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할 수 있어서 지원을 했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보다 코레일 관광개발과 입사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 이거는 입사 후 포부죠. 일단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했어요. 공기업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걸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도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뚜렷한 목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 자소서도 그냥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25년, 30년의 인생을 주르르르르 기술하는데 결국에는 정점은 여기에요. 왜 여기에 지원했고 너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왜 바로 앞에 지난 직장에서, 지난 다른 곳에서의 여러분들 목표와 노력했던 부분을 봤죠. 그럼 이거랑 연결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 2, 3, 4, 5번이 정말 전부 다 다른 컨텐츠일 필요는 없이 뭔가 하나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했던 팀 활동들, 두 번째는 뭐 또 성인이 돼서 좀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들, 세 번째는 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들, 또 네 번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이랬던지,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이 모든 시행착오와 경험을 다 겪은 내가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건지, 바로 그 부분을 어필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총 5개 항목이고 총 3,000자예요. 최대한 채워주시고요. 제목은 꼭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튀는 제목보다는 안정감 있는 제목이 좋다. 그리고 글의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이 자소서 항목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또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자소서에 보고자 하는 내용을 확고하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서까지 다 봤습니다. SRT KTX 승무원 무슨 일을 하느냐부터 쭉 다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항공사 승무원을 잘 준비한 여러분들은 이거 지원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면접 준비도 어렵지 않고 모든 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만, 형용사도 바뀔 필요가 없겠다. 그냥 열차 승무원 그리고 뭔가 해외 이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기존의 답변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차 승무원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 될지 아니면 거쳐갈지 아니면 그냥 지원해보는 걸지 면접 연습일지 자소서 연습일지 모르겠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해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다른 일을 할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다른 일이라는 건 대체 불가능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승무원 할 건데 저기 어디 사무실 회사 격리나 사무직 한다고 해서 평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1년, 2년 하다가 어중간하게 나왔어. 나이 먹었어. 승무원 되기도 어려워.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바에는 이런 확실한 평생 할 수 있는, 그리고 월급을 떠나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1년, 2년 했는데 승무원으로 넘어간다 칩시다. 경력이 되잖아요, 경력. 같은 업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다 나와서 승무원 학원 선생님처럼 강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만. 어쨌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서비스 관련된 직무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네요. 3월 20일이면 합격자 면접 발표까지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급하게 올리는 거고,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첨삭 필요하면 제가 첨삭을 따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서류 발표해서 합격자가 나온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철도 승무원 같은 경우에 원데이 클래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소서를 첨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저도 심도 깊게, 저 대충 절대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 전부 다 NCS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매끄럽게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이었나요? 얼마나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준비된 자는 이 바늘구멍 같은 기회도 잡을 거다. 그럼 오늘 지금 시간 12시인데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2번, 3번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시킨 것만 하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이팅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건강 유의 파이팅!